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에서 대장암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암센터에서 내시경적 치료와 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김번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기 대장암 내시경과 수술로 완치가 가능할까요? 입니다. 조기 대장암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암 진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선종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종은 자라면서 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완전한 제거를 위한 내시경적 일정을 다시 잡게 됩니다. 용종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절제를 하게 되고, 완전히 제거된 이후에는 크기나 개수, 그 다음에 조직학적 등급, 육모성 성분 여부에 따라서 결과를 종합해서 추적 내시경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께서 전문의가 안내하는 추적 내시경 권고 시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종이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조기 대장암과 선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조기 대장암과 선종은 모두 대장에 생기는 혹입니다. 다만 이제 악성으로 진행된 정도가 다른 것인데요. 선종은 말 그대로 암이 되기 전 단계의 전암병변이고, 현미경으로 보면 아직 세포가 암의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기 대장암은 이미 암세포가 생긴 상태이고, 그것이 이제 아직 많이 진행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시경 모습만으로는 이게 조기 대장암인지 선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이제 조직 병리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시경 절제술은 어떤 경우에 시행될 수 있을까요? 혹시 크기나 깊이 같은 기준이 있는지? 조기 대장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크기보다는 침윤의 깊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점막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2cm 이상의 병변은 일괄 절제가 어렵지만 점막하 박리술이란 기술을 사용하면 크기에 상관없이 이제 완전 일괄 절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직의 침윤 깊이가 점막이나 그 얕은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내시경 그 모습만으로는 병변의 정확한 침윤 깊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절제가 가능하다면 우선 내시경적으로 완전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병리학적으로 이제 침윤 깊이나 림프절 전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 이런 내시경 절제술하고 재발이나 잔종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혹시 추적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시경적으로 큰 용종이나 이제 조기 암을 제거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발률은 전반적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너무 큰 병변을 제거했거나 아니면 이제 조각 내어 절제를 한 경우에는 이제 재발률이 한 5에서 15%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이제 추적 검사의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이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추적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치의가 절제한 이후에 추적 검사 주기를 이제 알려주면은 그거에 이제 잘 따라서 이제 검사를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추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시경 절제 후 추가로 수술받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내시경으로 병변이 이제 유관상으로 제거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깊게 침범을 했거나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점막 하층을 깊게 침범한 경우이거나 이제 혈관이나 림프관 침윤이 관찰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절제 경계연에 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들이 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재발을 막고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이제 더 안전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장암 수술과 관련된 질문을 이제 이동훈 선생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나요? 네, 대장암 발생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달라집니다. 우측 결장의 경우는 맹장이나 상행 결장, 근위 횡행 결장에 암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우측 결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암을 포함한 부위, 그리고 인접한 소장, 말단, 그리고 맹장, 상행결장, 근위부 횡행결장과 인접한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고요.
남은 소장과 횡행결장으로 연결해서 문합을 해서 재건하게 됩니다. 네, 왼쪽 결장에 암이 발생한 경우는요, 원위부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에 암이 발생한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좌측 결장 절제술이나 구불결장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인접한 장과 암 부위와 장을 절제하고 남은 대장을 연결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에 암이 발생한 경우는요, 항문과 종양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좀 더 수술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위전방 절제술이나 항문을 없애는 복해염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고요. 일부 조기암의 경우 국소 절제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관략근에 가까운 경우 관략근이 침범하지 않으면 관략근 보존을 시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관략근을 침범했거나 항문 기능을 보존하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영구장루 조성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경우 골반각 내에 이제 배뇨 기능과 성기능과 관련된 여러 신경들이 많아서요. 이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장암 수술 시에 복강경이나 이제 개복 수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복강경 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고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하는 수술법입니다. 개복 수술은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배를 절개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먼저 절개 부위가 적기 때문에 통증이 적습니다. 장기는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적기 때문에 흉터가 적어서 미용적으로도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상 감염률이 낮고요. 장 유착 발생 빈도가 좀 더 낮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일부 존재합니다. 환자가 매우 비만하거나 종양이 아주 큰 경우, 그리고 이전 복부 수술력으로 인해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난이도가 증가되고요. 그리고 병변의 위치라든가 암의 크기, 그리고 출혈 등으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보다 개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복 수술은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개복 수술도 분명 장점은 존재합니다. 배를 열고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천공이나 출혈 같은 응급 상황에 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복부 수술력으로 해서 장 유착했을 경우 유착을 제거하는 데 좀 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열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크고요.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긴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상처 감염률이 조금 더 높고 상처 절개 탈장 발생률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 치료 효과 면에서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존율, 재발률은 크게 차이 없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이 좋다, 복강경 수술이 좋다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보단 암의 위치나 병기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대장 절제술 후에 배변 습관이 변하게 되는지 그리고 회복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장을 절제하는 경우 누구나 어느 정도 배변 습관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됩니다. 수술 초기에는 대부분 대변 횟수가 증가되게 되고요. 변이 많이 묽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직장암을 수술한 경우에는 변이 급하게 마려운 급박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고요. 화장실을 갔다 돌아 나올 때 시원하지 않는 잔변감을 호소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는 이제 직장의 저장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생긴 증상입니다. 만약 대장 절제술을 시행했으면 대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배변 패턴이 안정화되고요. 하지만 직장암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최대 2년 정도까지도 안정화되는 기간이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암의 경우는 드물지만 저위전방 절제술 증후군, 즉 변을 자주 보고 변을 묽은 증상이 평생 남는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사제라든가 섬유질 보충 아니면 배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환자분의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치료법도 존재합니다. 수술 후에 장루 만드는 경우는 언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에서 바깥으로 변을 배출시키기 위한 임시나 영구적인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루를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은 첫 번째로는 문합부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장과 장을 문합했을 때 이게 완전 회복되기 전에 변이 새어나가거나 터져버리면 복막염 등의 위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암의 경우 항문과 가까운 경우에는 혈류가 약하고 골반강이 좁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호 장루를 만들어서 환자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공항문을 일시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 인공항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는 종양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주변 조직이 약해지고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시 장루를 만들어서 이제 환자분의 문합부를 보호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문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 많이 퍼져 있거나 아니면 천공이 있어서 복막염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장과 장을 연결하는 것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가 회복되기 전까지 장루를 만들어서 환자분의 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복원을 선택하는 임시 장루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구 장루를 만드는 경우인데요. 직장을 제거해서 항문 기능 보존이 완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항문과 가깝거나 관략근을 침범했을 때 만약 환자분이 정상적 배변 기능 유지가 힘들 경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구 장루를 만들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과 장 사이 연결, 즉 문합부 누출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분이 감염 증상, 폐혈증 증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합병증을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장마비 증상을 겪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는 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복부 팻만이나 구토 같은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술 부위 출혈 같은 것도 좀 위험한 합병증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의 경우는 균이나 변이 있기 때문에 감염 증상, 상처 감염 아니면 복강 내 감염도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환자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나 심혈관계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증가됩니다. 폐렴, 심부정맥 혈전증 아니면 폐색전증 같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장협착증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개 문합 부위가 좁아지면서 이제 대변이 지나가는 길이 원활치 않을 때 이런 않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암 수술 이후에는 비뇨기계나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수술 이후에는 장기간 장유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다 보면 장과 장끼리 달라붙는 장유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구토나 소화 안 됨, 복부 팽만 등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대장암 수술 후에 이제 간단한 경한 합병증 말고 아주 심한 합병증을 겪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가요? 네, 최근에는 환자 조기 회복 프로토콜 이라스라고 하죠. 또 개발되어 있고요. 여러 수술 전후 관리가 향상되어서 심한 합병증을 겪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한 합병증을 겪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주 고령의 환자에서 있고 건강하신 분들은 합병증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완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조기 대장암 완치율과 예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기 대장암은 예후가 매우 좋은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점막이나 얕은 점막 하층에만 머물러 있는 초기 단계라면요.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술을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이제 조기에 발견되기만 하면 대부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장암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한 환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리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식습관 관리입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 같은 것을 최대한 줄이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 같은 것으로 섭취하길 권고드립니다. 또 채소나 과일, 통곡물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식사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 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발률을 최대 40%까지 낮춰주고 전체 생존율을 유효하게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기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 관리인데요. 특히 복부 비만은 피하는 것이 좋고 적절한 체질량 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또 재발과 관계해서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확실히 흡연은 암 관련된 여러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요. 재발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서 확실한 흡연은 나쁜 요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음주도 소량의 음주도 여러 암 재발과 또 대장암이 새로 생기는 이런 그 위험성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완전한 금주를 실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기 검진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적절한 검진, 혈액 검사, CT,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혹시 재발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기 대장암 진단부터 치료 과정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대장암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기 대장암은 여러 치료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 많은 완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치료, 적절한 관리를 받는다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암이라 생각합니다. 김번 선생님께서도 환자나 환자 가족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막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고 진행된 경우라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암입니다. 환자분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계획을 차근차근 따라가시고 가족분들께서는 환자 곁에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치료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료진도 환자분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